안녕하십니까. 건너가는 사람들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에서 저를 대표자로 뽑아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6.25 76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6.25를 중심에 놓고 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상상력이나 사명감이나 시선의 높이가 모두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발주자로 출발하여 추격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추격국가로 정점을 찍었으니 지금의 번영을 지속하려면 선도국가의 시선과 태도로 혁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추격국가로서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느라 선도국가로의 혁신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한계에 이른 생명체나 조직은 회행적이고 수모적인 상호 모방과 적대적 공존으로 세월을 보내며 비효율을 쌓다가 결국 약해져서 퇴락하는데, 우리의 최근 20년 이상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습니다. 혁신해야 할 때 혁신하지 못하고 도약해야 할 때 도약해야지 못하면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76주년입니다. 오늘을 창당 발기인 대회로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6.25를 대하는 태도로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인지가 분간이 되고, 또 대한민국을 사악한 태도로 대하는지 나태한 태도로 대하는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46년 7월 해방하고 약 1년 후에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여론조사 질문에는 어떤 정치체제에서 살고 싶은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자본주의를 원한다는 답은 약 14%에 불과했던 반면, 사회주의를 원한다는 답이 70%,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답이 7%로 무려 77%의 대중이 좌익 성향의 체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회방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모범국가를 이뤘을 것이라는 한심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건국 영웅들의 위대함은 77%의 대중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과 소련이 주장한 공산주의는 겉보기에는 평등하고 아름다운 낙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본질은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압살하고 독재 카르텔을 채워넣는 사기극이었음을 명확히 간파하고 그 몽매한 여론을 극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수립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 위대한 결단 끝에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민주공화정의 뼈대 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나 정체의 개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정부 수립이라는 거대한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면을 채우지 못한 신생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적 열망들이 뒤엉켜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이념투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대국을 이어가던 중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비극적인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잔혹한 전장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가를 뼈저리게 각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6.25 전쟁은 대한민국 국민이 최초로 나의 고귀한 목숨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하나로 연결한 운명적 사건이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전쟁을 주체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부르고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일컬으며 그 전쟁이 자신들의 역사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스스로 의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날짜만 무미건조하게 늘어놓는 제3자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6.25 전쟁이라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을 내 방식대로, 내 철학대로, 내 삶 속에서 주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장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혈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철학이 담긴 우리만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역사를 성실하고도 철저하게 주인의 자세로 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체적 규정을 비워둔 틈을 타 현실에서는 두 가지 뼈아픈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내부에서 항미 원조나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침략자들의 논리와 국력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왜곡된 세력이 형성되었고 그 세력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교육 홍보물에 중국 공산당의 참전 미화 용어인 항미 원조라는 표현이 6.25 전쟁과 나란히 병기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자들의 왜곡된 시각을 왜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서 말입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방부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 규정이 비워버린 틈을 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한 자들을 찬양하는 정신 망상의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에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과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율성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운 자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을 폄훼하는 일이 마치 정의롭고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리가 6.25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전쟁을 유도된 남침이라거나 남침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판을 쳤습니다. 여기서부터 국민의 정체성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마치 도덕적 우월성과 삶의 진실을 확보한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고, 진짜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주눅이 들어 숨어 살아야 하는 기형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형적인 세상은 역사와 자신을 지키는 데 게을렀던 나태함의 대가입니다. 역사를 방치한 결과가 지금 국방부 유관기관에서조차 황미원조라는 침략자들의 용어를 기계적으로 병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언론과 여러 포럼을 통해 6.25 전쟁에 우리의 철학과 영혼을 담아 자유수호 전쟁이라는 주체적인 이름을 빨리 붙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역사는 빼앗긴 역사와 다름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나태함을 깨고 일어나 이 전쟁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위대한 자유수호 전쟁이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우리 역사의 주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정체성을 부르짖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개인과 국가만이 위대한 도약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분열한 개인이나 국가는 해락하거나 파멸합니다. 1820년대 대분기 이후 후발주자로 출발했다가 중진국의 함정에 갇혀 선진국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추락한 나라들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어느 단계에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예외 없이 4가지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정치 갈등, 극심한 부패, 극심한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돌아보십시오.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극적 혼란이 사악한 좌파와 나태한 우파가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함께 만들어낸 작품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좌파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 정체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파괴했으며 우파는 6.25라는 무미건조한 제3자적 명칭 뒤에 숨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일에 나태했고 역사를 방치했습니다. 이들이 적대적 공존으로 기득권을 나눠 먹는 파멸의 정치판을 극복하고 깨부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엄중한 창당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당신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으며 암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지행 합일의 정신으로 오늘 건너가는 사람들의 창당을 발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그 위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날입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이 창당을 완수해내는 엄숙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뜨거운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지 않으면서 더 큰 지지와 격려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되어 마침내 새로운 시대로 당당히 건너갑시다. 정치를 파괴하여 정치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